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유, 우리 윤현솔 리더님 호스트도 너무너무 잘 보고 웃느냐고 내가 뿌듯하네요. 아무튼.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비주얼이 좋고 멘탈도 갑이고 조이풀에서 에이스고 예, 원더풀한 우리 팀. 그게 수장인 접니다. 권혜욱 골드입니다. 저는 수지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바로 팀 성장 스토리예요. 예,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사실은 좀 부끄럽기도 하고 뭐 아직 내세울만 건 만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걸 저한테 하라고 하셔가지고 일단 무조건 예는 했어요. 근데 사실은 고민이 되게 많이 되었고 좀 무거운 내용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해서 했지만 저와 같은 비슷한 고민도 하고 있을 분도 있을 거고라고는 생각이 들고 저로 인해 제 이야기로 인해서 한 분이라도 혹시 동기부여가 된다라고 하면 기꺼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기에 네 기쁜 마음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는 아마 초기 사업자도 있을 것이고요. 그냥 파트너가 한두 명 생기신 분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또 저보다 더 큰 팀을 이끄는 리더님들도 당연히 계시죠. 근데 저는 이 팀 성장 스토리를 이야기를 했을 때 좀 생각을 해봤어요. 팀 성장? 팀 성장하면 굉장히 이렇게 비주얼 팀이나 뭐 이렇게 뭐 캐스트 팀이나 뭐 이런 것처럼 큰 팀을 생각을 하지만 팀을 분류를 제가 한번 해본 거죠. 예, 유산화 사업에서 팀이 되려면 무엇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제가 생각이 되어지냐면 일단은 나예요, 나. 저를 기준으로 하면 권혜욱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이 되겠죠. 나고요. 두 번째는 파트너더라고요. 파트너. 그리고 세 번째는 그다음에 이제 팀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그다음에 내가 파트너이기만 하다라는 생각을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냥 그럴 때는 나만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시기에 나만 있을 때 제가 집중했던 거, 그리고 파트너를 좀 보면서 좀 집중하고 있는 거, 이런 과정. 저는 지금 아직까지 파트너에서 큰 팀을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는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고, 제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행동, 그다음에 조금 잘했다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 물론 시행착오도 굉장히 많았지만 일단 제 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점에 대해서 한번 먼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나죠, 나. 가장 처음에는 나인데, 첫 번째 시기는 나의 시기인데, 나만 있을 때 제가 잘했던 거, 나만 잘하면 돼라고 처음엔 사실은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집중했던 게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무조건 제품 애용이에요. 첫 번째는. 제품 애용. 제품 애용에서 뉴트리션 당연히 먹어야 되고요. 우리 김은경 리더님 엄청나게 뉴트리션 많이 먹고 있죠. 그리고 신현주 리더님도 처음에 뉴트리션을 먹으면서 지금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뉴트리션뿐만 아니라 샴푸, 컨디셔너, 그다음에 화장품까지 저는 굉장히 브랜드 체인지를 빨리 했어요. 집에 있는 거 신경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유산화 사업을 하기로 했기에 유산화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품은 저는 신속하게 그 브랜드 체인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유산화 제품을 흠뻑 빠지게 만드는 저를 그 안에 넣은 거죠. 그런데 결과는 사실 굉장히 놀라웠어요. 그 이후에 저한테 온 게 사실은 더 컸습니다. 두 번째는 배우는 시간하고 전달하는 시간을 반드시 확보를 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저도 그 당시에 쓰리잡이었어요. 유산화까지 포함하면 시간 굉장히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산화를 위해서 배우는 시간 꼭 필요합니다. 누구나 시간은 없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유산화로 나의 미래를 바꾸려면 유산화를 위한 시간을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되는데 배우는 시간하고 전달하는 시간 꼭 쓰셔야 돼요. 근데 제가 들어왔을 때는 코비드 시대였어요. 그래서 오프라인 시스템이 없었죠. 그런데 그 스폰서님이 저 정미정 스폰서님께서 주시는 기초 파일, 뭐 녹음이나 영상이나 이런 거를 저는 모두 다 봤습니다. 모두 다 보고 찾아보고 모르는 것도 질문하고 그다음 유튜브가 또 얼마나 잘 돼 있게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면서 공부하는 시간을 배우는 시간을 꾸준히 가졌던 게 제가 잘한 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배우고 그다음에 영상을 보고 나니까 성공자가 보였어요. 그 성공자가 누구였냐면 권현진 스폰서님이었어요. 근데 권현진 스폰서님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그분이 저의 스폰서님인지도 몰랐어요. 그때는 스폰서나 파트너나 이런 개념이 잘 없었기 때문에 그치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세 번째로 잘한 거는 '성공자를 만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권현진 스폰서님이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그 비슷한 시기에 권현진 스폰서님이 프로모션을 하나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게 피처 빌더라는 직급이었고 제가 바로 피처 빌더를 합니다. 뭔지도 모르고 했어요. "피처 빌더 어떻게 하는 거냐?" "나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권현진 스폰서를 만나야 되겠다."라는 게 목표였어요. 근데 인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방법이 보였고 그때 당연히 스폰서님이 많이 밀착해서 피처 빌더를 제가 이루었죠. 근데 저는 이렇게 성공자가 많은지 몰랐고 그들이 이렇게 나이가 젊은지 몰랐어요. 가 보니까 권현진 스폰서님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제가 이정현 스폰서님을 처음 만나요. 예, 이정현 스폰서님 깨발랄한 모습을 그때 처음 봤고 그다음에 지금 캐스트에서 루비 이상의 직급자들을 그때 굉장히 많이 제가 보게 됩니다. 근데 그분들이 누군지 몰랐어요. 누군지 모르고 그리고 스폰서님을 보면서 그다음에 리더들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큰 동기부여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게 "성공자를 만나세요."라는 얘기를 제가 꼭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우리 팀의 스폰서님일 수도 있고요. 타 팀의 리더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성공자 여러분이 원하는 성공자를 반드시 만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RTS에 참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RTS가 사실 뭔지 몰랐어요. 예. RTS 참여하라고 해서 네 했거든요. 로드 투 석세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래서 했더니 여기에 저희 목표는 뭐였냐면 지금 RTS랑 RTF를 참여하시는 리더님들이 있는데 저는 어떤 걸 목표를 잡았냐면 루틴 잡기 하고 일머리 잡는 게 저의 목표였어요. 왜냐하면 어떤 일인지 몰랐기 때문에 "루틴을 가져라, 루틴을 가져라." 하는데 저는 루틴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루틴을 갖고 있고 어떻게 일머리를 잡아야 되는지 저는 이 시간에 좀 많이 배웠고 그리고 형제 그 라인들의 레그를 제가 보게 된 거죠. 어마어마한 레그를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죠. '아 저게 저렇게 될 수 있는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되어서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어마어마한 레그를 갖고 있는 형제 리더님이 그냥 평사원이었어요, 평사원. 그런데 그 밑에 부장도 있고 이사도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놀라운 거죠. 골드도 있고 루비도 있고 '와 이거 뭐지?' 저분은 평사원인데 그 밑에 더 큰 직급자가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그래서 '아 유산아 참 흥미롭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고 RTS, RTF를 혹시 스폰서님들이 권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예스 그냥 하시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더 큰 여러분한테 어 그 성공의 열쇠를 주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들을 좀 집중하고 보니까 시간은 흐르면서 제가 톡방을 좀 보게 됐어요. 우리 그때는 비주얼 톡방이 같이 있었는데 비주얼 톡방을 보니까 사람들은 굉장히 많았지만 톡방에 대답을 하는 사람이나 그다음에 글을 올리는 사람이 정해져 있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진용 스폰서님이나 이정희 스폰서님이 막 메시지를 보내면 가장 즉답을 하시는 분이 최재희 스폰서님이셨고요. 최재희 스폰서님이 막 메시지를 올리면 즉답을 하시는 분이 장경희 스폰서님이었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 또 우리 정미정 스폰서님 또 이야기를 하시고 그런데 그분들 이외에는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었는데 누군가는 계속 대답을 하는데 그게 몇 프로 안에 들었냐면 움직이고 있는 사람 보는 건 많이 봐요. 근데 움직이는 사람은 대략 20% 안에 들고 있구나라는 걸 제가 알게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뭐라 해야 되나 그거죠. 그래서 '아 이건 20% 구나. 1등 안 해도 되는구나. 내가 20% 알면 안에 들면 되는구나.'라고 해서 저도 톡에 제 이름을 그때부터 알리기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큰 건 아니고 인사를 한다든지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라는 대꾸를 한다든지 그리고 이모티콘도 사실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데 이모티콘을 한 번 날린다든지 그다음에 굉장히 이쁘면 이쁘다고 이야기해 준다든지 뭐 고맙다고 한다든지 이런 소소한 인사들이 저를 좀 많이 바꾸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톡방에 내가 있다라는 존재감 이걸 알리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겼고 1등 하려고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1등 하면 주목하잖아요. 주목받는 거 싫어 가지고 20% 안에만 들자라는 게 저의 하나의 방법이었고 그게 사실은 굉장히 큰 효과를 냈어요. 그래서 제가 저의 파트너님들한테도 이 "20% 안음에 드시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사실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석세스 코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코를 들어야 되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서코를 수료를 했고 근데 인제 서코를 수료를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마지막 시간에
꿈판을 발표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꿈을 사실은 굉장히 힘들었고 적는 게 꿈 이야기를 할 때는 정말 막막했죠. 막막해서 제가 꿈판을 작성할 때 좀 잘했던 게 뭐냐면 좀 막막한 꿈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꿈을 적었다는 거.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 들어보신 적 있겠지만 바디 프로필이었어요. 그거는 제가 조금 몸만 쓰면 할 수 있는 일이었고 제가 멋진 몸을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알려주는 게 목표가 아니었고 내가 이걸 이루었다라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바디 프로필을 찍자라는 게 목표였어요. 사실은 바디 프로필을 찍자라는 마음을 먹은 게는 우리 진용 스폰서님의 역할도 굉장히 컸고 그 안에서 제가 파트너를 또 만나게 됩니다. 네, 그때부터 제가 이제 팀을 파트너라는 그런 팀을 좀 이끌게 된 것 같아요. 이때 제가 하나 했던 게 있죠. 뭐냐면 바로 꾸준함이에요. 꾸준함. 아까 우리 뭐 누구나 저한테 꾸준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꾸준해요. 한 번 하기로 했으면 꾸준하거든요. 꾸준하고 그다음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거죠. 마음이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다음에 꾸준하게 전달하고 그다음에 거절을 해도 꾸준하게 이렇게 제가 했던 그런 액션이 저희의 팀 성장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그 루틴을 가지고 꾸준함을 가지니까 당연히 파트너가 생겼어요. 근데 파트너가 생기니까 뭐가 문제였냐면 나 혼자면 차라리 편한 거죠. 왜냐면 나 혼자 힘들면 스폰서님한테 투덜대면 되고 그다음에 어디 가서 그냥 '좀 힘들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파트너가 생기니까 그게 안 됐어요. 왜냐면 그때부터는 어깨가 무거워지고 그 뭐 미혼이신 분이거나 아이가 없으신 분은 모를 수도 있는데 아기를 내가 낳은 듯한 느낌? 그래서 이들을 그냥 버릴 수가 없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무게감이 굉장히 컸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 팀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 이 파트너들을 어떻게 이끌고 나랑 비슷하게 움직이게 만들 것인가를 생각했을 때 첫 번째 했던 게 팀 톡방 운영이에요. 물론 소소하게 팀 톡방을 운영하고 있었고 팀 톡방 운영을 하면서 라인별로 톡방은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의 팀 원더풀이라는 이름으로 저희의 팀으로 톡방을 운영을 해서 여기에는 이 톡방 운영을 할 때는 사실은 스폰서님한테 먼저 물어봤어요. "제가 톡방을 이렇게 운영하고 싶은데 운영해도 해도 되겠습니까?"라고 물어봤고 거기 안에는 우리 스폰서님들이 지금 당연히 초대가 되어져 있으세요. 그래서 톡방 운영을 하고 있고 큰 거는 조이풀 안에서 하고 있지만 제 톡방 나름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팀명 짓기예요. 팀명 짓기. 여러분 지금 저는 팀명을 언제부터 생각했냐면 피처 빌더가 될 때부터 팀명을 사실은 생각했어요. 2 주차 찍을 때부터. 피처 빌더 2 주차 찍을 때부터 '내 팀 이름은 뭘까?'라고 생각해서 지금 원더풀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많은 팀 이름을 거쳐서 생긴 이름이에요. 왜냐면 "이거 무슨 뜻이에요?"라고 물으면 땡이에요. "이거 뭐예요?" 이렇게 체질 스폰서 "이거 무슨 뜻이에요?" 딱 물어보면 "아 이거 땡이다." 그래서 딱 바로바로 바꿨고 원더풀이라는 이름을 딱 지었을 때는 "무슨 뜻이에요?"라고 묻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원더풀 이거 하자 해서 원더풀로 사실은 팀명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의 키 리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팀명을 지으세요. 팀을 운영하세요."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이야기를 하는 편입니다.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 장경희 스폰서님이 해 주신 말씀이 있는데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좀 마음 깊이 새겼던 메시지인데 오늘 장 스폰서님 말씀하셔서 깜짝 놀랐는데 바로 숫자에 민감한 게 반응을 했던 겁니다. 이 "숫자에 민감하라." 요거는 권현진 스폰서님도 이야기하셨던 말씀이고요. 장경희 스폰서님이 한 몇 개월 전에 하셨던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제가 그대로 좀 따랐어요. 따랐는데 유대의 우리 팀 그러니까 제 팀이 참여하는 인원은 몇 명이지? 그리고 월요일에 본사에 들어오는 사람은 몇 명이고 그다음에 오늘 이 지금 조입 비주얼에 줌 미팅 참여하는 우리 팀의 인원이 몇 명이고 그다음에 제주도 달성해서 우리 갔다 왔잖아요. 그때 갔다 온 나의 팀이 또 몇 명 갔다 왔나? 내년에 또 팀을 제주도를 가기 위한 프로모션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 그래서 몇 명이나 갈까? 이런 걸 내가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냐 미국 갔다 왔죠. 미국 갈 때도 우리 팀이 몇 명이 가고 갔다 오신 분도 있지만 온라인으로도 들어오신 분도 있어요. 상황이 안 돼서 못 가신 분들. 그래서 온라인 티켓팅을 한 사람이 몇 명인가. 그래서 그들이 추가 비시를 한 사람은 과연 또 몇 명인가. 이런 걸 제가 팀 안에서 숫자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했던 것 같고요. 요게 물론 빠지는 사람도 있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는데 여하튼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팀이 있으시면 나부터 시작
시작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숫자에 좀 민감한 반응을 보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 제가 시간 괜찮은 건가요? 예.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파트너들한테 시스템을 프로모션하기 시작했어요. 그 시스템 안에서 느꼈던 감정을 그대로 전달하기가 어려웠기에 스폰서 프로모션도 당연히 했고 팀 프로모션, 그다음에 시스템 프로모션, 오프라인 프로모션을 제가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프로모션을 한 게 아니라 일단 제가 먼저 가 있었어요. 어디든지 제가 먼저 가 있기 때문에 못하겠어요라는 얘기를 해도 그냥 전달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스템이 왜 중요한가라는 이유를 알게 되는 파트너들도 늘게 되고 참여하는 파트너들도 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맵 있어요. 유맵. 우리의 최고 무기가 유맵이잖아요. 유맵도 기초 강의를 듣는 거하고 유맵도 복제하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레인지를 했고 그다음 BC 가입을 시키면 무조건 유맵을 무조건 까는 걸 그 자리에서 그냥 해요. 그래서 이렇게 들으세요 라고 해서 유맵을 먼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파트너들이 제가 후원하기에 좀 벅찬 부분이 좀 있는 편도 있기 때문에 파트너들이 잘하는 부분이 무엇인가, 즉 무슨 얘기냐면 강점이 뭔가를 찾아주는 거예요. 그 강점을 좀 장점화 시킬 수 있도록 조금 제가 그거에 조금 요즘은 힘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리더님은 리셋이나 그다음에 다이어트에 굉장히 탁월하신 것 같아요. 그걸로 밀고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린 분도 있고 리더님은 교육에 굉장히 탁월한 특화된 능력이 있으시다라고 말해서 우리 윤현수 리더님 같이 저렇게 훌륭한 또 호스트도 저 능력이죠. 저는 못합니다. 저렇게 하신 분도 계시고 그거에서 굉장히 장점을 강점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건 굉장히 큰 결단이었는데 여섯 번째로는 장거리 후원이었습니다. 장거리 후원 우리 신원주 리더님이 대구에 계세요. 신원주 리더님 매주 RTF 하러 본사에 오시는 건 굉장히 큰 결단이죠. 결단에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드는데 저도 사실은 대구 후원은 굉장히 큰 결단이었어요. 그래서 대구 후원을 하기 위해서 스폰서님들하고 상의했고 권현진 스폰서님까지 사실은 상의를 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할 때 그냥 쉽게 결정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대구가 잘 되기를 굉장히 바라고 있고 지금도 팀 구축을 하는데 애쓰고 있습니다. 나와 스폰서 파트너들이 모여서 팀이 되고 그다음에 팀이 또 놀라운 건 팀을 알고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팀의 운영이 봉사로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봉사를 제가 소리 소문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고 있고 저희 파트너들도 본인들의 자리에서 봉사를 이렇게 윤현수 리더님은 호스트를 해주시고 광미 리더님이 이쁜 이렇게 플라이어도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 하는 거 안에서 봉사라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강의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이게 이제 스타트 썸띵이에요. 저의 스타트 썸띵 중에 하나고 또 원판이 좋은 내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모습을 보고 또 잘 이끌어주는 그 좋은 팀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되게 놀라운 건 제가 엄마를 선택해서 유산화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죠. 그리고 팀을 선택해서 유산화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눈 떠보니까 제가 유산화를 하려고 보니까 정미정 스폰서님의 파트너였고요. 그리고 또 조이풀에도 제가 리더였고요. 그다음에 또 멘탈갑의 또 리더더라고요. 그다음 비주얼의 또 리더이기도 하고 캐스트, 그다음 유닛스타트까지 이 팀의 문화와 이런 게 너무너무 좋아서 저는 이 팀을 그대로 복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도 제가 오늘 한 말 중에 혹시 기억이 되는 게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걸로 접목을 시켜서 그대로 또 안 돼요. 자기 걸로 만들어야지. 그래서 만드셔가지고 성장하는 리더들이 되시길 바로 제가 좀 말이 많아가지고 죄송해요. 10분이라고 했는데 이상입니다.